맞아요. 오늘 배당락일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 유튜브로 오시는 새벽반 분들이 네. 이거에 관련해서 또 많이들 물어보셨어요. 네. 채팅 글에. 그래서 저도 그걸 이제 감지하고 네. 제가 요즘에 가려원들 많이 긁어드리려고 하니까 오늘 중요해요. 제가 이제 그저께 자리 하루 비우신 날 네. 그때 우리 그 신민영 아나운서님하고 진행할 때도 결국 이제 배당락 이유가 진짜다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날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아직 오늘 내일 이 거래일이 남아있긴 하지만 사실 어제로서 2021년 증시는 이제 끝났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D+2 이 2일 결제 제도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어제 산 주식이 이제 결산 기준으로 2021년 주식이 이제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부터 사는 주식은 1월 3일에 결제되죠. 그러니까 1월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은 정말 하루 차이지만 해를 가르는 그런 이제 하루가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배당락일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체크 포인트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 코스피를 한번 가보고요. 네. 어제 참 그러니까 막판에 이게 웬일인가 싶죠, 그죠? 그러니까 뭐 오전만 해도 좀 뜨뜻미지근하다가 어제 이게 이 매수 규모가 이게 정확한 수치인지 저도 참 믿기지가 않는데 어제 외국인이 코스피를 4,400억, 코스닥을 3,200억. 그래서 이제 합산으로 거의 이제 8,000억 가까이 샀고 어제 기관은 코스피를 무려 1조 5,200억. 금융투자 왜 이렇게 많이 샀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네. 그걸 알면 제가 이럽니까? 그러니까 투신연기금도 아니고 이제 금융투자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코스닥 무려 8,200억. 그러니까 기관이 어제 양시장을 합산해서 2조 3천억을 넘게 산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미친 매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렇기 때문에 오늘 조금 이제 배당락일에 대해서 그 반작용이 좀 걱정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좀 적당히 사면. 그러니까 제가 요즘 시장에 이제 여러분들께 좀 푸념처럼 말씀드리는 게 요즘 시장 좀 적당히가 없다. 뭘 하면 좀 과하고 맨날 이러잖아요. 근데 어제 오후장에 왜 이렇게 과했나? 근데 이제 결국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배당을 취득하기 위한 것도 있었겠지만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윈도우 드레싱이다라는 느낌이 딱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반대로 오늘 이제 금융투자 매물이 나오고 개인 네. 투자자분들이 그동안 이제 매도한 물량을 오늘 이제 보복 매수하면서 이제 수급이 바뀔 가능성도 그건 아주 희망적인 뭐 이제 시나리오긴 한데 그렇게만 네. 되면 좋죠. 그러면 이제 오늘의 관건이 그건데, 근데 이제 일단 어제 이걸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보는 이유는 일단 어제는 사실 어떤 특정 섹터를 산 건 아니고 그 전업종에 다 고르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뭐 누가 봐도 이제 윈도우 드레싱이다. 그런데 이제 어제 그 모습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이제 베스트한 거죠, 해피한 거죠. 제가 이제 어제 IT 바이오 자동차의 삼중주 이야기를 했는데 어젠 그게 일단 나왔거든요. 네. 근데 요런 어떤 과한 어떤 매수를 일단 나온 거고 오늘 일단 배당락인데 여러분 오늘 동시호가 시작하면 이제 놀라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이론 배당락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배당락이 떨어지게 되면 그 어제 종가에서 기본적으로 그 이제 배당 수익률 정도가 자동적으로 시장에서 그냥 자정작용으로 해가지고 일단 동시호가는 이제 그 정도 선에서 이제 시작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거래소 자료를 토대로 보면 이론 배당락 1.39%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하니까 오늘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코스피가 2,978포인트에서도 끝나면 사실상 이거 보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관건은 어제 종가가 3,020포인트였죠. 그리고 이제 이론 배당락상 보합은 2,978이에요. 그러니까 요 갭을 얼마나 줄여주느냐가 오늘의 관전 포인트다. 그러면 시가에 좀 빠졌다가 한 네. 종가 부근에서 올라서 끝이 나면 그거는 아주 베스트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3,020 보합에 끝나면 사실상 1.4% 급등 마감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맞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그 주린이 시청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딱히 이제 더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오늘 동시효과가 좀 많이 밀린다고 해서 그걸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이론 배당락이 반영돼서 일단 동시효과가 출발이 될 거고 또 개장이 가까워지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좁혀서 출발할 가능성이 또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장중에 아까 말씀하신 뭐 그런 시나리오대로 금융 투자가 반작용으로 뭐 이제 매물을 쏟아냈는데 뭐 대주주 양도세를 뭐 피하신 큰손 분들이 막 집어먹는다 그러면 좋아질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 근데 여기서 포인트 이거죠. 내년의 시그널. 그러니까 결국엔 그 배당락 그 갭을 좁히는 그런 어떤 작용을 누가 해주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IT가 해줄 거냐, 자동차가 해줄 거냐, 바이오가 해줄 거냐, 요걸 지켜보는 재미가 오늘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업종에 외국인들이 어떤 업종을 사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 주식이 되니까. 아, 예. 그러면 오늘 이제 시장의 흐름이나 판들이 내년 시장에 좀 그렇죠. 어떤 내년 예고편이다? 시장의 첫 단추라고 볼 수 네.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산 주식은 1월 주식이에요. 네. 2022년 주식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좀 그런 포인트가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동시효과 좀 밀려서 출발해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리고 장중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어떤 업종을 이제 좀 이 순매수하는지 이 부분을 좀 잘 체크하시면은 그러면 이제 내년 시장에 대한 일단 어느 정도의 좀 방향은 오늘 좀 보여줄 수 있다. 요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차장님은 내년 연초에 네. 좀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섹터 시나리오를 어떻게 짜고 계세요? 그러니까 요즘에 네. 보면 이제 그 2022년 그 증시 대전망들을 그 워낙에 그 쟁쟁한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니까 네. 뭐 제가 뭐 굳이 할 건 없을 것 같은데 뭐 저는 그래도 뭐 제가 계획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일단 내년에 대한 계획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2022년에 관심 가져볼 섹터 물론 연초 한정입니다. 뭐 네. 아니 뭐 내일 주가 맞추기도 어려운데 제가 무슨 뭐 장기 전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제가 그동안 좀 디테일이 집중하면서 보니까 일단 시총 상위 업종은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린 저 이제 새놈이 이제 주도하는 그런 시장으로 좀 일단 좀 시나리오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참 이제 테마주에 관심 많으신데 저거 다 뜯어 좀 보니까 일단 바닥에 깔려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제 연초엔 분명히 좀 개별 테마로는 이제 저 녀석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대선이 이제 막 임박하니까 정책적. 근데 이건 이미 좀 많이 좀 들썩여가지고 저거는 그렇게 좀 매력은 없어 보이는데 여러분 예전에 이제 연초에 한번 그 시장을 후끈 좀 이제 달아오르게 했던 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아시죠? 그게 조금 연초에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종전선언이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요게 이제 아마 신년사 뭐 이제 우리나라의 뭐 대통령의 신년사 뭐 북한의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등을 통해서 좀 이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NFT 메타버스는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옷을 좀 갈아입는 그런 형태. 그래서 제가 내일은 이제 우리 이제 올해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좀 특별히 좀 특별 메뉴로 저 아래쪽에 있는 좀 테마 쪽에서 하나 좀 갖고 올까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갖고 오게 되면은 내일 좀 아래쪽에서 저 녀석이 테마를 뭐 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좀 그런 거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일단은 그 큰 업종에서 보면 이제 IT 자동차는 이제 많은 분들이 다 긍정적인 뭐 이구동성 거의 이제 그 정도 분위기니까 그건 차치하고 이제 전 지금 바이오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어제도 사실 바이오가 굉장히 좋았죠. 어제 셀트리온 3인방의 급등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바이오 쪽이 이제 연말에 힘을 내주는 그런 모습인데 뭐 최근 2일 동안 뭐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 유입이 됐고 일단은 그 바이오 쪽이 그래도 다른 섹터에 비해서 이제 배당 매력은 좀 낮은 쪽인데 그래도 이제 어제 그저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그 배당이라도 이제 주워 먹겠다는 수급이 분명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배당락이니까 오히려 이제 시총상위 대형 제약주들이 배당성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제 바이오는 연초에 좀 기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연말에는 배당 매력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강하게 안 샀던 섹터니까 오히려 이제 거꾸로 본다면 이제 바이오가 오히려 연초에 좀 좋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충분하다. 근데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아직은 좀 분분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뭐 JP 모건 컨퍼런스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이제 신약 모멘텀 쪽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쪽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이미 뭐 화이자에서 팍스로비드까지 다 나왔는데 뭐 먹을 게 있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의견이 분분한 섹터이긴 한데 제 관점은 이러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좀 백신은 부족하고 지금 뭐 화이자나 이런 기존의 백신만 가지고 한계가 있고 또 이제 화이자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도 1인분에 60만 원이 넘는 약가가 또 부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양산하기까지는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그러니까 이제 더더욱더 많은 백신과 치료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자꾸 괴롭히는 뭐 델타 변이나 오미크론 변이의 진원지가 결국에 이제 백신의 어떤 공급이 이 원활하지 않은 뭐 인도나 뭐 남아공이나 이런 쪽이 좀 제3국가 이런 쪽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치료제와 백신은 더더욱더 필요한 상황이다. 저는 이런 이제 관점을 이제 갖고 있는 것이고 이제 제가 어제 사실 BC월드 제약을 비롯해서 이제 종근당 계열 요 종목들 좀 AS 해드리는데 시간이 없어 오늘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그 나파벨탄이 그 이제 그저께 러시아에서 이제 임상 3상 승인 소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BC월드 제약도 지금 최근에 보면 자 거래량이 이제 계속 이제 터지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60일선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추세가 잡힌 거예요. 물론 이제 변동성은 좀 있습니다만 이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되고요. 또 종근당도 한번 봐드릴게요. 뭐 종근당, 뭐 경보제약, BC월드 제약 이런 애들이 다 이제 종근당의 종목인데 종근당은 이제 최근에 그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좀 또 추세가 더 견조해지는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종근당이 나파벨탄의 그 러시아에서의 글로벌 임상 3상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아직 이제 우리 이 제약 섹터는 치료제나 백신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종근당도 이제 최근에 거래가 많이 이제 실렸으니까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이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방귀가 잦으면 뭐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그널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런 거고 제가 이제 BC월드 제약이나 종근당도 말씀드렸지만 또 우리 이제 삼진제약이나 뭐 휴메딕스 이런 것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앞으로 이제 새롭게 부각될
백신이나 치료제 모멘텀에 그런 길목들에 다 이렇게 포진돼 있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백신 하는 데가 10개 되고 치료제 하는 데가 17개 돼요. 근데 27개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중에 고르고 골라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쪽에 길목을 포진했다.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제가 한번 좀 이제 이 BC월드 제약과 종근당도 한번 좀 리뷰해 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뭐 제약바이오주들도 리뷰를 해야 되지만 예. 수소차 쪽도 리뷰를 해야 어제 깜짝 돼서 놀랐어요.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네, 짧게 할게요. 네, 어제 이제 수소차 관련주들이 다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네. 모토닉은 또 견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딱 그 네. 모토닉 차트 한번 볼게요. 저 사실 어제 요 종목 소개해드리고 딱 갔는데 현대차에서 수소차 개발 보류 딱 나오고 오늘 좀 타이밍이 안 맞았나 했는데 네. 보시면 굉장히 견조하죠. 거래량 이제 실림. 그러니까 뭐냐면 그 어떤 악재를 결국에는 호실적과 배당 저평가가 그냥 튕겨내버렸다. 그러니까 사실 종목 픽을 좀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얘들이 물론 수소차 모멘텀이 있긴 하지만 기존에 기화기나 그러니까 엔진 계통이나 파워트레인 계통에서 계속 이익 성장이 되고 있는 애들이니까 이것과 이제 배당 매력이 튕겨내버렸다 이런 건데 반면에 이제 유니크한 종목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녀석은 솔직히 실적은 변변치 않은데 그동안 이제 수소차로만 움직였던 녀석이니까 이런 애들은 밀려요. 그런데 모토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악재를 극복하고 튕겨내면서 이동평균선을 다 돌파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감이 좋네요. 이 종목 픽을 좀 잘해왔다. 개 중에 좀 많은 종목 중에 이 녀석이 어제 유독 좀 강했다는 점, 그러니까 좀 기대가 된다. 이런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사실 현대차의 그 수소차 개발 그 보류는 제가 좀 더 해드릴 얘기가 많은데 네. 시간상 요거는 좀 이제 줄이도록 하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국내 증시 또 마지막 거래일이니까 또 우리들만의 얘기로 네.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의 퍼스트 클래스를 끝으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